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형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법 리스크 차례인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원래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까지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조국 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맛배기로 말씀드리면요. 조국 대표는 좌파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스포일러는 이 정도 하고요. 생중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방송 생중계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년에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국민의 87.9%, 즉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공인들에 대해서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검사나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판사, 검사도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이죠.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재판장이나 판사 입장에서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쓰일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생중계를 찬성한다는 것은 이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뭔가 좀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법조 기자들께 들었는데요. 현재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만 생각한다면 이 재판만큼 주목도가 높고 알고 싶은 재판이 없거든요.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익은 국민의 알 권리를 뜻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만 놓고 본다면 주목도가 제일 높고 국민들이 가장 지켜보고 싶은 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생중계를 반대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권력자는요, 본인의 인권을 국민의 권리 앞에 둘 수 없습니다.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지 공권력이 국민보다 앞서서 먼저 보호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권력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마음대로 추진했죠. 국회 관례도 무시하고 국회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다 자기 사람들로 앉혔어요. 그 과정에서 토론이나 협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표로 밀어붙인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도 국회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음대로 소환했죠. 소환장도 발부하고 형사 고발까지도 막 했습니다. 어디 영부인 뿐입니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청문회 때 또 국정감사에서 온갖 오만한 태도 다 보여주고 수백 명을 다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는 44명의 증인들을 고발을 했는데 한 몇 분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인별로 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출장이 있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권력자의 행태입니까? 주말에는 지지자들을 움직시켜서 대규모 집회도 막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봉투법을 비롯해서 저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경제와 취업 또 국민의 권리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마음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들은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안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죠. 이것도 권력자의 행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 폐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다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재명 대표 한마디로 바로 시행을 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사실상 많이 힘들어질 때까지 왜 안 했습니까?
주식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화랑이고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찍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 헤매고 있었죠. 이게 다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중계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제 인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나야.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줬는데 갑자기 인권을 얘기하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이건 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첫 번째 선거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으니까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생중계 여부가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3일 정도는 간극이 있어야 방송 차량을 어떻게 배치하고 준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줄줄이 재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연달아 재판 생중계를 요구할 것이고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심 선고를 한 번 생중계한 상황에서 특활비 관련된 또 다른 재판도 또 생중계했었습니다. 법원은 판례나 전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 생중계 요구를 하는 데는 저 나름의 생각과 전략이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으니 이재명 대표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단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재판만큼, 이 하나의 선고만큼 크게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대 야당의 수장이 이처럼 많은 혐의로 많은 재판을 받는 경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을 위해서 이처럼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정치 자산이 동원된 경우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의 향방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도나 중요성이 너무 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는 민주당이 확실히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의 폐해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거대 야당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가 안 나와요. 특히 민주당은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다 생중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만 나와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1극 체제에서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을 바라겠지만 저는 보수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건설적 토의와 이견은 우리 국민의힘을 재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표출된다는 건 아직 정당의 민주적 체계, 토론과 토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1극 체제인 이 민주당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금투세 폐지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게 무슨 민주적 정당입니까? 이재명 개인의 사적 정당, 사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상김 정치로 대변되는 개파 정치가 주류를 이루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좌파 정당 사회도 아주 예외적인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생중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사건이 조작됐고 검찰이 정치 보복하고 검찰이 쿠데타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생중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이 상황, 이게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진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생중계를 연달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증거가 조작됐네, 검찰과 법원이 보복했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당당히 생중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모두 내부 제보가 있는 사건들이에요. 대장동의 유동규 남욱, 백현동 의혹에서 김인섭이 70억을 받은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라고 증언한 수많은 공무원들, 또 위증교사의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사실을 폭로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 모든 것이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요. 이 증언들과 증거들이 낱낱이 알려지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생중계 주장을 통해서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 내용과 증거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알기 쉽게 재판 내용을 많이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방탄 꼼수에 결코 속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이 재판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아니, 검사나 재판부 압박하고 겁박하는 건 민주당 전문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좀 황당한 주장인데요. 2017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개를 앞두고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 했던 말씀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지금 현재도 민주당 의원을 지내고 계시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선고는 재판의 마지막 단계니까 선고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 침해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 제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 여야 균형이 이루어질 때 저는 굳건해진다고 믿습니다.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고 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재명 대표의 재산과 증거관계가 드러난 판결문이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생중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생생히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